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요, 직장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똑부러지게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어렵죠. 직장은 뭐 급여사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아주 작은 소규모 어떤 가게이든 간에 직장이란 자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직무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 소모, 자기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어떤 감정에 대해서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갈등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없고요. 어떤 그런 다른 감정적인 부분, 인간관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떤 원칙을 우리가 마음에 탁 지니고 있어야 될까, 굳건하게 딱 지켜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즈니스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 회사는 회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경계들과 이렇게 혼동하시면 힘들어지는 거죠. 직장에서. 모든 게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학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집도 아니고, 그들은 뭐 가족 같은 회사 이런 거 굉장히 구시대적인 유물이고, 그들은 이제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도 아니죠. 회사에서 뭐 직장 동료라고 그러지 직장 친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회사이고 사회인데, 그걸 자꾸 내가 힘드니까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나 혼자 막 경계 다시 정해놨다가 그게 이렇게 막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막 이러면은 막 상처 입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다. 여기는 가족이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 학교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상처받을 일은 덜합니다. 힘들지 않죠. 투정 부릴 일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 그렇게 가족 같은 회사를 지향할 거야. 그건 이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사장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사는 회사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내가 딱 생각을 하면 좋아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가능해져요. 객관적이 되겠죠. 사적으로 이제 막 웃고, 막 얘기하고, 밥 먹고, 막 같이 퇴근하다가 치킨도 먹고, 같이 어디 뭐 미용실도 가고, 뭐 이랬던 그런 뭐 직장 상사가 그 다음날 막 그냥 보고서 가지고 막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야단치고 눈물 빠지 야단치고 그러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회사 비즈니스 관점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명확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 서운할 일이 없는 거죠. 친한 건 친한 거고, 그리고 이건 회사 일인데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면 저렇게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서운해할 일이 없는 거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 자체를 굉장히 프로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왜 요새 그런 경우 많잖아요. 후배가 내 직장 상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연공 서열 뭐 이런 거에서 완전히 다 벗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능력이 있으면 더 빨리 진급하고, 그러면 선배보다 후배가 이제 직장 상사가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관점을 명확하게 하고 객관적이나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면 깍듯하게 대우하고 축하해주는 게 맞는 거죠.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회사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여기는 프로의 세계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저 후배보다 능력이 없어서 인정 못 받았으니까 저 후배가 먼저 승진했네. 그럼 나도 분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 관점 명확하게 하면 또 좋은 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잘못된 기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서운하거나 어떤 갈등을 느끼는 그런 것보다는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라고 하면 솔루션부터 먼저 찾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이제 내가 좀 그 직급이 낮은 그런 직원인데 탕비실 옆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열심히 나는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이러고 싶은데, 탕비실 옆자리다 보니까 내가 신경도 예민하고 이런 사람인데, 탕비실에 커피 마시러 이제 들락날락 사람들이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떠들고 그 안에서 전화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팀장님한테 가서 팀장님, 제가 여기서 앉아있으니까 탕비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리를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떤 비즈니스의 명확한 관점이 나한테 없다는 뜻입니다. 비즈니스 명확한 관점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인정받을 만한 근거를 내가 이제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비즈니스 세계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일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아마추어고 뭔가 이제 내가 이제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를 탕비실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회사가 손해다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굉장히 노력하고 정말 이악 물고 해서 성과를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게 되면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받는 분위기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팀장한테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실 팀장님 지금 꼭 그렇게 불만이라는 건 아니지만 탕비실 옆자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집중도 안 되고 만약에 탕비실 옆자리가 아니라면 훨씬 더 이렇게 어떤 그런 성과들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그 탕비실 옆자리에 제가 안 앉아도 저 뒷자리에 저쪽으로 이렇게 좌석을 이렇게 옮기면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불편도 안 주고 저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또는 그쪽에 뭐 자리가 없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제 레이아웃 그 회사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대청소하면서 레이아웃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고려해 봐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어쨌든 견디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아웃 바꿀 때는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면 이유, 내가 탕비실 옆자리에 있으면 회사가 손해입니다 라는 거를 나의 실력으로 어필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뭔가 해결책,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아니래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지금은 단지 탕비실 옆자리 이제 이걸 간단한 걸 하나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모든 거 내가 불만을 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건의할 만한 거, 불만을 표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나의 어떤 그런 실력을 처음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솔루션을 제안을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불만은 그거는 회사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면 팀장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서 앉으리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상처 입겠죠. 지금 자리가 없는데 당장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다들 막내들은 그쪽 자리에 앉는데 불편해도 네가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라고 하면 그냥 내 얼굴만 깎이고 마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볼까요? 명확하게 어떤 그 비즈니스의 관점을 명확하게 하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말해봐야 소용없는 불만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아까 탕실 얘기도 하지만 복사기 옆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 앞이라서 이제 누가 손님이 올 때마다 인사를 하고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자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내 직원이고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 외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투덜대지 말고 마치 불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기회를 이제 노리는 거예요. 나의 실력을 쌓으면서 내가 정말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그러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받자. 그 대신 그 전에는 인정받기 전까지는 불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정말 직장에서 어떤 내가 상처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직장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똑부러지게 챙겨야 할 원칙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비즈니스 관점을 명확하게 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비즈니스의 관점을 명확하게 한 이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이제 프로의식이 딱 장착됐다고 하면 나에게 그러면 회사에서는 내 감정이 주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제 오늘 교재를 쓰고 있는 책에 한 예가 나왔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막 이렇게 무시당하는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배 말은 먹히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주인공은 이제 김대리라고 치자고요. 김대리가 이제 그 선배를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후배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그래서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직장 선배가 다른 무시하는 그런 동료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막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나는
정말 남의 어떤 생일이면 막 생일 선물 막 사다가 다 모이세요. 그래서 파티도 해주고 막 챙겨주고 막 이러는데 정작 내 생일에는 나를 별로 챙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늘 서운한 거예요. 나는 왜 늘 잘해주기만 하고 남들한테는 그런 대접을 못 받을까? 그거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바로 그 이유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보고서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좋은 사람이 과연 좋은 인간관계만을 할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강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를 굉장히 상처 입히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에 의해서 남들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만 내가 이제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에는 별로 내가 신경 안 쓰고 남의 기분 팀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는 회사 안에서 나를 상처 입히고 회사 안에서 내 인간관계를 나쁘게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 직장 생활을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멋대로 내 감정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도하는 게 내 감정이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뭔가 하면 내 감정을 집중하는 거지 상대의 기분을 먼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들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요. 상대의 기분을 내 감정보다 우선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 감정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좀 무례하게 기분 나쁜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민망할까봐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민망할까봐 한마디도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상처 입는 거 그거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상대 기분을 먼저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막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나를 갖다 굉장히 무시하는 투로 나를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이 분위기가 깨질까봐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분위기 쌓이시면 어떡하지? 라는 어색해질까봐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내 금밟고 내가 나를 상처 입히는 그런 무례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배려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내 감정이 주도한다는 것은 두 번째는 과도하게 친절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제 이제 그 막 야근하고 뭐하고 그러고 막 기분도 안 좋고 소화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팀장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기분도 뭐 꿀꿀한데 뭐 비도 오고 이러는데 우리 칼국수나 먹으러 가자. 뭐 내가 오늘 쏠게 가자. 뭐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너무 피곤한데 또 같이 가서 뭐 팀장님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하하호호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팀장님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해갖고 지쳤으면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는 혼자 먹겠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 팀장님한테 맞춰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내가 이제 혼자 나가서 이제 뭔가 나를 좀 회복시키고 내 기분을 추스리고 내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면 내가 이제 굉장히 다시 들어와서 오후를 활기차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칼국수 맛있으셨어요? 다음에 제 컨디션 너무 안 좋았었는데 다음에는 뭐 꼭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팀장님. 제가 오는 길에 뭐 커피 한 잔 지금 뭐 아이스커피 한 사왔는데 좀 드릴까요? 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기분을 먼저 회복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막 꼭 참고 있거나 뭐 안 그런 척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나의 컨디션 더 떨어지고 내 기분 더 상하고 이러는 건 프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나의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거를 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내 감정을 주도하게 한다는 거는 아주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도저히 아닌 사람들은 최대한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최대한. 뭐 회사 다닌다는 게 다 그렇지. 저렇게 뭐 정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도 다 맞장구를 쳐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막 그 혼자 막 이상하게 혼자 막 자기 잘난 척만 계속 한다거나 남의 흉만 계속 본다거나 회사에 대한 불평만 계속 늘어놓는 선배에 대해서 내가 가서 맞장구를 뭐 아무도 맞장구 안 쳐주니까 나라도 맞장구를 쳐줘야지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나 스스로 자기 학대예요.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강박적으로 바라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아닌 사람이다. 그러면은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나를 보호한다. 그런 자세가 그런 태도가 있어야 회사에서 특별히 상처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절대원칙 세 번째. 긍정적 자기암시예요. 긍정적 자기암시.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 입고 이런다고 할 때 그러면 똑부러지게 챙겨야 할 원칙이 첫 번째 비즈니스 관점을 명확하게 하고 두 번째 그렇게 비즈니스 관점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프로의식이 나한테 장착되었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내 감정이 주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런데도 회사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회사 생활이 어려워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긍정적 자기암시예요. 긍정적. 항상 긍정적으로. 회사는 기본적으로 힘든 거야. 인정. 그리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그것도 인정. 그 대신 월급을 받는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고 내가 어떤 일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긍정적 자기암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나는 사업가고 우리 직장 상사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딘지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 직장 상사는 내 고객이다. 그러면은 그 고객이 만족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훨씬 더 내가 덜 스트레스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 직장 상사가 짜증낼 수도 있지. 나는 이렇게 지금 사업가고 저 사람이 고객인데 고객이 짜증내면 돈 준 사람인데 내가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짜증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진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더러워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이게 달아나게 하는 그런 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의 능력을 팔고 그 다음에 나의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출근할 직장이 있어서 진짜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나의 긍정적 자기암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좋은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께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존재에게 감사하면서 감사라는 거는 사실 믿고 안 믿고의 정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미 좋은 날이다. 이렇게 자기 암시하는 거. 그러면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화롭고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인데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막 기대하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막 출근하면서 이놈의 회사 정말 때려치든지 해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렇게 긍정적 자기암시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은 또 내가 성장하는 그런 날이 될 거야. 막 그 회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는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스승이라고 봐야 돼. 이러면서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진짜 잘 될 거야. 잘해보자. 이렇게 긍정적 자기 암시로 어떤 그런 회사에서 내가 상처받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직장에서 정말 힘든 회사, 사막과 같은 그런 회사에서 너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상처받지 않으면 똑부러지게 챙겨야 할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잘 지키셔서 행복하고 슬기로운 직장생활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